안녕하십니까. 경남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나입니다. 형님들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에휴. 자,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하면요. 한국 분께서 직장 생활에 실증이 나가지고 너무 무료해가지고 이 라오스로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근데 이분이 언제 들어왔냐면 꽃보다 청춘보다 훨씬 수년 전에 라오스에 들어왔어요. 뭐 정말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주위에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동남아 쪽 이 여성하고 결혼하면은 온 가족 생활비를 다 책임져야 한다. 뭐 외국인은 현금 지급기 취급을 받는다. 이제 그때도 당시에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친구들도 좀 말리고 집에서도 좀 말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라오스에 들어온 이유가 회사 일도 지겹고 무료하고 그것도 있었지만 대학교 다녔을 때 사귀었던 여자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 여자가 대학교에 또 다른 친구 있는데 이게 그 여자가 다녔던 동아리라고 말해야 하나? 예, 그런 동아리 같은 대학교 친구 남자하고 연애를 몰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한테 들켰죠. 그래서 헤어지고 이제 결혼은 안 한다. 내가 진짜 여자한테 배신을 한번 당하니까 결혼을 안 할 것이다.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은 다르잖아요. 부모님은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라오스로 들어온 거죠. 왜냐면 라오스 집에서 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데 와 라오스 보니까 야 미지의 세계 오지의 세계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낀 거야. 그래서 이런저런 회사까지 다 모든 걸 원인이 돼가지고 딱 이제 때려치고 라오스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그 시엔쿠아에서 이제 라오스 전 지역을 여행을 하는데 시엔쿠아에서 여성을 하나 만났어요. 근데 그 여성 집이 방비행 가는 길이 루앙프라방에서 방비행 가는 길이 이제 이 여성의 이제 고향이에요. 그때 당시엔 아시잖아요. 비엔티안에서 방비행 가려면 정말 빡세고 루앙프라방 가면 더 빡세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시엔쿠아 이쪽도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가기도 더욱더 빡세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여성하고 사귀다가 여성이 너무 착한 거야. 근데 이 한국 분은 두 번 다시 결혼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을 만날수록 너무 이제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변한 거야. 여자가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한국, 베트남 이쪽 국제결혼 정보 업체들도 많이 없었고, 왜 대부분 그때는 베트남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서류 작업을 맡기기가 혼인신고 이걸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다행히 정말 좋으신 한국분 만나셔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드리고 그분이 이제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라오스 양쪽 다 이제 혼인신고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이 놀러 오셨어요. 부모님이 이제 며느리 얼굴도 보고 또 며느리의 또 부모님도 보고 근데 되게 만족해요. 근데 여자 쪽이 되게 가난했지만은 한국의 부모님이 며느리가 너무 착해. 그냥 그게 이제 말은 안 통해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애하고 결혼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연애는 같이 오토바이도 타고 그리고 뭐 강가에도 놀러 가서 물고기도 잡고 산에 올라가서 고구마도 캐고 오이도 가져오고 죽순도 캐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내가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뭘 크게 많이 벌어본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가족하고 같이 농사 짓고 시장에다가 팔고 그래서 이 경제관념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경제관념을 위해서 왜냐면 남편하고 아내분하고 나이가 거의 한 17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자기가 먼저 나중에 세상을 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일부분을 아내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생활비부터 해가지고 집에 살 것들 할 것들 이런 것들 아내한테 맡긴 거죠. 한마디로
그 권한을 아내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했죠. 그러니까 뭐 마을이나 처가 친척으로부터 돈 문제나 후원 요청이 들어오면 아내 선에서 먼저 이제 거르도록 했어요. 생각도 못하게 아내가 매우 잘하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로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뭐 친척이 새로 나온 뭐 오토바이 사겠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진짜 아내가 칼같이 거절했는데 그 어린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여자 조카애가. 그 조카가 학교 등록금이나 버스비 같은 게 부족할 때는 그런 것을 또 이제 아내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빌려주고, 물론 못 받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이 한국분이 생각할 때 자기 아내가 경제관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총명한 거야. 아니,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질 못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내가 그 동네의 아이들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알다시피 가난하잖아요. 라오스 시골이. 그러면 항상 없는 옷을 막 축구하다 보면 옷이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 시장에서 옷을 똑같은 걸 사가지고 번호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이들을 이게 입혀준 거야. 그래서 한국 남편이 왜 저걸 사서 아이들한테 입혔냐 했더니 오빠 것도 맞췄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오빠가 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인정을 받을 거라고.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이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행사만 있거나 뭐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뭐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기 이제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분 옆집에 이제 어떤 아줌마하고 딸이 사는데 그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 집이 가난했는데 엄마가 되게 예뻐요. 엄마가 되게 예쁜데 예전에 이제 어떤 대만 사람이 와가지고 그 엄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만 사람이 대만으로 돌아가고 지원을 계속 해줬어요. 지원을 해주고 집도 새로 고쳐주고 그 다음에 장사도 할 수 있게끔 또 돈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대만 남자하고 연락이 이제 끊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전 지원이 이제 완전히 멈춰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오스 여자의 전 남편이 돈을 싹 가져가고 그 새로 지은 집까지 다 어디다 팔아버린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완전 또 다시 그 아줌마하고 딸이 엄청나게 또 가난하게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라오스 남자는 또 다른 데로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딸이 되게 똑똑해요. 딸이 되게 똑똑한데 학교는 다니고 싶은데 한순간에 전 남편이 와가지고 그렇게 전 아버지죠. 전 아버지가 와서 다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니까 이제 이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대만에 있는 남자친구 그분은 이제 연락이 완전 끊겨버리고. 그래서 이 딸이 똑똑하다는 것을 이 한국분이 알잖아요. 그래서 한국분께서 이 딸의 교육비 있죠? 교재비하고 그런 걸 계속 돈을 도와줬어요. 거의 매달 도와준 것 같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딸이 비엔티안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대학교 입학한 거기까지 계속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 한국분이 도와줬어요. 자, 근데 이제 이 한국분이 가슴 아프게도 자기 아내하고 사이에 아이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거예요. 한국에 있는 부모님도 늘 이렇게 기다리죠, 소식을. 근데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간혹 주위 라오스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다른 라오스 여성을 소개시켜 준다 이런 식으로. 자기 친척이 있다, 자기 친척 조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한국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괜찮다고. 아니라고. 자기는 아내만 있으면 된다고. 아기 있으면 좋지만은 자기한테는 아내가 더 중요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괜찮죠, 남자요? 예. 자, 그런데 이분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몇 년 후부터 이게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손발이 떨려서
뭐 특별히 병은 아닌데 나이 때문에 그런가 손발이 떨리니까 이제 운전을 못 하죠. 예전에는 자동차를 끌고 다녔는데 그래서 자동차도 이제 운전도 못 하고 오토바이도 이제 쉽게 운전을 못 해가지고 라오스 아내가 이제 대신 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때부터 그 시엔쿠와 고향 그 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나? 뭐 지붕 같은데 문제 생기면은 와가지고 수리해주고, 그리고 뭐 망고, 찰옥수수, 뭐 파파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과일 같은 것도 놓고 가고, 그 다음에 잡초 같은 것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이 한국분이 예전에 그 아이들 그 축구 할 때 유니폼도 그것도 해줬잖아요. 뭐 아내가 했지만은. 그리고 막 그때 당시에 좀 마을에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여기저기 도와줬어요. 특히 그 누구야, 비엔티안에 입학한 여자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콩가오리 너무 착하다, 좋은 남성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자, 이제 진짜 대박은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 비엔티안에 있는 여자애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게 무슨 캐나다인가 무슨 외국계 회사래요. 그 회사가 비엔티안에 있는데 거기를 입사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IT 기업의 이 라오스 지사에서 이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이제 개발자 이쪽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첫 성과급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그동안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자기의 모든 학비 그런 걸 다 도와준 이 한국분 있죠. 한국분에게 저녁을 대접했어요. 그것도 이제 프랑스 레스토랑 같은 데다가, 물론 이제 자기 엄마도 같이,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또 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하고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엄마하고 나를 도와준 분이 마을에서 이 한국분하고 아저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모다. 나는 이 당신 두 분을 늘 또 다른 나의 엄마, 아빠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취직도 했고 이제 돈도 버니까 내가 앞으로는 두 분을 나의 진짜 부모님처럼 생각을 할 것이다. 우리 엄마하고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두 분이 우리 집을 계속 도와준 것을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한국분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가난하니까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아이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와주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또 자녀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데, 어떤 자녀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은 자녀가 생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정말 행복한 잘된 일이죠. 행복하고 참 아름다운 따뜻한 이야기, 이런 또 이야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댓글 푸른 한솔님, 유투님, 제이디김님, 스탕님, 쿠쿠다스님, 그 다음에 진웅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좋은 날 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